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설거지론이고 나발이고, 그래도 결혼한 남자가, 행복한 이유, 행복하게 사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내 유튜브 구독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못할 주제죠. 그래서 저한테, 형님! 쌉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댓글이 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예, 알았죠? 들어봐. 들으면 항상 이렇게 끄덕일만 하게 내가 얘기를 해주잖아, 항상. 그래서, 이 영상은 참고로 이거는 이전에 찍어놨던 건데, 이것도 갈아엎은 동영상이거든. 항상 말하잖아. 논조라는 게 중요해서.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조금 더 좋게 얘기를 해주는 건데, 우선은 그런 것들,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 별거 없잖아. 행복하려고 사는 거잖아. 근데 이 행복도를 조사하는 측정 기준 같은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 건강적인 측면에서, 일에 대한 만족도라던가, 아니면 자존감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설문에서는 하루에 또 몇 번 웃는가, 이런 것들 다 포함시켜가지고, 그런 행복도를 측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 동아일보랑 딜로이트 컨설팅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크게는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 그리고 이제 미혼 남성과 기혼 남성, 그리고 이게 똑같이 결혼했지만 무자녀와 유자녀에 대한 그런 행복도를 실제로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거는 무슨 기준으로 내가 봤을까 싶어서 한번 봤는데, 동아 행복 지수라고 이렇게 산출을 해서 6개의 항목으로 점수를 비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심리적인 자존감이라던가, 적응력, 그리고 긍정도나 아니면 업무에 대한 그런 환경과 보람과 그런 능력 같은 거를 다 비교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선은 전업맘과 워킹맘을 비교했을 때는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서 워킹맘이 더 높게 나왔어, 행복도가. 되게 아이러니하지, 그치?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게 모든 사람한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조사했나 보니까 빅데이터식으로 들어갔더라고. 그래서 똑같은 미혼 남자지만, 나랑 똑같은 나이에 있는 미혼 남자지만 그 사람과 나의 행복도가 다르잖아.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게, 미혼 남자 중에서는 좀 이게 상타치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게 평균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가운데라는 느낌이니까 개별적인 차이는 항상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워킹맘이 무조건 잘 산다, 전업주부가 힘들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일단 참고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딜로이트 컨설팅이 내가 어딘가 싶어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여기도 컨설팅 쪽으로는 되게 유명한 회사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이런 쪽으로는 맥킨지라는 회사가 엄청 먹어주거든. 그래서 배민의 이제 최고 그런 브레인도 이제 맥킨지에서 모셔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희한하게 대한민국에서는 맥킨지가 되게 유명한데, 맥킨지 말고도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고 해서 주식하는 사람한테는 이 회사도 되게 유명하거든. 그래서 회사를 이렇게 4개로 놨단 말이에요. 이제 캐시카우 막 이렇게 라이징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그런 컨설팅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이 되게 신기한 게 전부 다 보스턴 쪽에 또 있더라고. 그래서 이쪽에서 되게 유명한 회사, 맥킨지랑 보스턴이나 아니면 이제 또 베인이라고 이런 회사가 있거든. 베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눈에는 이제 구르는 베인 생각할 건데, 그거 말고 베인앤컴퍼니라고 그 회사가 있는데, 딜로이트는 이 빅3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업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라고 하더라고. 컨설팅 쪽에서는 되게 유명하대. 빅3까지 아닐 뿐이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많은 다수의 빅데이터로 이런 것들을 산출해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거 혹시 내가 옛날에 얘기했던 거 기억한 사람 있나? 내가 옛날에 노총각이랑 노처녀 배틀 붙인 적이 있거든. 누가 더 불쌍할까에 대해서 배틀 붙인 적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 30대 중반부터는 똑같은 평타치는 조건이면 여자 노처녀가 조금 더 불쌍하게 보이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40대 50대 넘어가서 늙으면 결국에는 또 여자가 잘 산다. 왜? 그게 내가 겪었던 경험치였거든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 그 기억하는 사람 아마 있을까? 진짜 옛날인데. 근데 그거랑 똑같이 나왔어, 결과가. 실제로 내가 그때 얘기했던 거랑. 그래서 되게 놀랍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엄청난 인사이트 이런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보통 이제 나의 그런 경험에 반추한 경우가 되게 많잖아. 나나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내가 봐왔던 그런 관찰에 근거해서 말한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런 게 전문가의 의견이랑 일치될 때가 되게 많더라고, 실제로. 나도 깜짝깜짝 놀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뭔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진실이라던가 진리 같은 건 되게 심플하잖아. 그럼 피터슨 아저씨도 되게 심플하게 얘기하잖아, 그지? 구라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심플하게 얘기하는 게 결국엔 그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일단은요, 제가 말한 대로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의 인생을 봤을 때는 20대 30대까지는
미혼 여성이 높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도 되는 게 이 포인트가 봤을 때 56, 뭐 54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가 않아. 근데 40대가 되면 여기서 기혼 여성이 또 올라가거든. 아마 좀 유의미하다면 유의미하다 할 수 있는 게 애들이 좀 크니까 20대, 30대 때는. 그래서 40대 되면 이게 좀 크고 나면 여기서 이제 미혼 여성이 가장 40대 되면 불쌍해지는 시기이기도 하거든, 이게. 딱 여기서 벌어졌다가 근데 50대가 되면 또 희한한 게 미혼 여성이 행복도가 또 개떡상을 해. 75까지 올라가. 75.42까지 올라가거든. 그래서 이 점수를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제 무자녀와 유자녀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유자녀 기혼 여성이 50대가 지나고 나면 그 행복도 차이가 더 벌어진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야. 62대 53 정도로. 그래서 여기는 좀 크게 벌어지지. 10 정도. 이렇게 딱 벌어졌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남자는 어떻게 나왔냐면 남자 같은 경우는요,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나왔어요. 기혼 남성이 모든 연령을 아울러서 미혼 남성보다 행복도가 높게 나왔어. 물론 이 행복도도 그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이게 그렇게 큰 차이라기는 힘들어. 막 5, 6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문제는 여기서 말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나이가 늙어갈수록 이 차이가 점점 벌어나. 그래서 기혼 남성과 미혼 남성이 20 정도가 벌어져. 50대가 되면 아주 크게 벌어진다는 거야. 이 부분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남자는 약해진다고. 여기서 오는 부분들이 되게 크죠. 그리고 무자녀와 유자녀 기혼 남성에서는 봤을 때 무자녀가 조금 더 높게 나왔어. 이게 그래서 이건 좀 신기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남자 여자 약간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포인트 차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이건 4포인트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여기서 말했던 것들이 내가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남자의 행복도가 미혼 남성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에 말했잖아. 건강적으로 우리가 이게 약해진단 말이야. 이 부분들이 굉장히 큰데 반대로 결혼한 남성들은 그렇게 노예처럼 살지만 행복도가 높게 나온다는 거지. 그 왜 그런가 하면 결국엔 남자의 책임감 같은 부분이거든. 그래서 실제로 진짜 결혼하고 유부남들 보면 노예처럼 살아도 거기에 대해서 제법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피터슨 교수가 말한 그런 책임감이 조금 더 남자를 강하게 하는, 남자는 책임감의 동물이다 말하는 것처럼, 인정의 동물이다 말하는 것처럼 인정과 이런 것들이 부합하는 부분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예 같은 삶을 살아도 만족할 수 있었는데 그걸 너희들이 박살내놨잖아, 이 새끼들아. 너희들이 거기에다가 그 행복회로다 너희들이 돌을 던졌잖아, 지금.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그래도 결혼을 할 수 있으면 정말로 이게 큰 차이가 벌어지잖아, 남자는. 그지? 그러다 보고 또 이제 50대가 되면 여자는 이게 늙어서도 혼자 잘 살아. 실제로 늙은 사람 보면 희한하게 아예 늙잖아. 여자들은 더 잘 살아. 사별하잖아. 더 잘 살아, 진짜. 그래서 실제로 수명 같은 거 봐도 남편이 사별하잖아. 여자는 똑같이 사는데 남자는 와이프 사별하잖아. 진짜 일찍 죽어. 한 5년 정도 일찍 죽는다고 내가 봤던 것 같단 말이야.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지속적으로 약해지거든. 그래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결혼을 해라.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 다녀와라.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원래 이 영상 그렇게 얘기한 거였거든. 그러면 또 여러분, 형님 지랄하지 마세요. 존나 정색 빨면서 나 존나 갈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얘기는 못하겠고, 근데 다만 내가 확실한 거는 뭐냐면 이 유의미한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 빅데이터를 통해서 나온 그런 행복도, 남자들이, 미혼 남성들이 계속 꾸준히 하게 낮아지잖아. 이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혼자 잘 사는 법을 말하잖아. 그래서 제가 일전에 얘기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평범하다,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진짜 대단한 것들이란 말이야. 왜? 꼬양이를 기르면 꼬양이 최고란 말이야. 이게 맨날 양주병 깨고 막 그래도, 복돌이 양주병 지금까지 2개 깼거든. 그래도 그런 뭔가 조그만 책임감이라는 게 있으면 사람한테 더 좋아져.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말했던 뭐 꼬양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 운동 쇠아지로 오지게 해가지고 그 호르몬 좀 뿜어내라고 하잖아. 왜? 약해진다니까, 남자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리마인드를 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왜? 앞으로 오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그래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뭐 이게 결혼해라 이런 얘기 아니라 어차피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제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혼자서도 이게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얘기들을 내가 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이런 것들이 오고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의 통계를 봤을 땐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자.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복돌이 일로 와봐. 복돌이 일로 와봐. 아이고, 마지막으로 또 심심하니까 또 우리 복돌이 얼굴 한번 보여줘. 우리 복돌이, 어유 우리 복돌이. 되게 존나 잘생기지 않았어, 복돌이 진짜?
존나 잘생겼죠, 옥돌이 진짜. 어이구, 이거. 그러니까, 여튼간에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독신 남자의 인생은 고양이로 구원받는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발음이 꼬이네. 강조드리고 싶은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 진짜 나중에 한 20년 살다가 가면 그때 어떡하나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애완동물 기르는 사람들이 진짜 한 20년 기르다가 한번 개나 고양이 죽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못 기르더라고.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 그래도 뭐 지금 당장 어쩔 수가 없으니까 여튼간에 뭐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이쿠 인사도 잘하네 혹돌이.